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다소 약한 모습은 보였지만 지난 주말, 특히 금요일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예, 성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진다면 밑꼬리를 달 만한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리만큼 시장이 강합니다. 예. 횡보는 횡보인데 방향성은 맞죠. 횡보는 횡보인데 밑꼬리를 다는 횡보가 시작되고 있어요. 즉, 요 라인을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재가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갭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현재 갭 하락하면 뭐 지수 트레이딩이나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멈추고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갭 하락하면 여기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요. 예. 이때랑 비슷합니다. 이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 여기서 또 떨어지면 한동안 떨어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아마 여기 저점을 올리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요거.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이 시장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임하는 거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내가 지금 종목을 홀딩하고 있어도 잠깐만 시장 떨어지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대로 홀딩을 하지 못해요. 최근에 강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혀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어휘 중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올라가는 거지? 라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금리 등 안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지? 이 섹터는 왜 계속 올라가지? 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죽어 있지는 않다. 뭐 거래 대금이 빠지고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만서도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완전 다릅니다. 지금 코스피랑 완전 달라요. 확실히 지금 금리 관련해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게 지금 코스닥이 강한 거죠. 성장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 강하게 될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있는 돈들이요. 이 개인들이 막 뇌동매매로 들어와서 올린 거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폐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이 있죠. 거기에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섹터. 지금도 쭉 올라간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호재 소식도 있고요. H1B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을 다시 뚫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780 라인을 지켜주면서 차라리 옆으로 개가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꽃게가치 옆으로 횡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뚫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파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봉은 거의 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여기서 뭐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이 그거죠. 트랩 스윙이죠. 요렇게 떨어졌다, 요렇게 했다, 요렇게. 트랩 스윙이 발생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급강하를 해버립니다. 2000까지. 요거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요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 22일에 발표하죠. 현지 시간입니다.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4.75%인데 과연 터미널 금리를 5.5%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힌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내일은 아마 화요일은 지지부진한 장이 될 겁니다. 지금 미증시가 어떻죠? 잠깐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미증시를 안 봤네요. 미증시가 그냥 뭐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을 눈치를 좀 보겠죠. 근원 개인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실업수당도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한은 금통위가 23일에 있습니다. 21일에 FOMC 회의록을 보고 좀 판단을 하겠죠. 한은도 과연 금리를 인상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방향은 지금 예측은 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결국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시장은 지금 금리가 대폭 올라간다라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금리가 대폭 올라간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만에 하나 확률로요. 그러면 진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저항선을 못 뚫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일부터 MWC가 진행됩니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죠. 뭐 갤럭시나 뭐 이런 거 발표하는 행사예요. 이제 IT 업계에선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떤 테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로봇, IoT, AI,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얘기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축축축축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하고 있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 막 그 닫고 이랬는데도 굉장히 강하죠. 중국은 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사실 뭐 나라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 경제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중국 양회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최근에 철강 상승의 이유가 이거죠.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해요. 저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그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제철소 중단이 됐죠. 튀르키예에서 철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인 좀 재난으로 제철소를 중단했는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강하게 그 철강 섹터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튀르키예 쪽에 빨리 그 재난의 복구는 진행됐으면 합니다. 자, 정부가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요. 6월에 상세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정부의 방향에 기업이 좀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신성장 4.0 프로젝트 연도별 로드맵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로드맵을 냈는데요. 뭐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5년부터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2년 뒤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1년 1년이 다른데 지금. 그 중에서 키워드를 뽑자면 자, 이 내용은 뭐 쭉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드론이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저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험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최근에 굉장히 하도가 컸죠. 이런 것들도 받고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것 그럼 6월이 약간 좀 타임라인이라 볼 수 있겠죠. 6월에 막 뉴스 막 나올 거예요. 발표하면서 어떤 업체와 관련이 있다더라, 누구랑 뭐 협력한다더라, 그러면서 막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정부 발표를 봤기 때문에 오, 인공지능 미래가 좀 있나 보다라고 그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거품이 엄청나게 낄 겁니다. 전 지금 타임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6월이다. 6월이다. 아직 많이 남긴 했죠. 자, 반도체는 뭐 지속적으로 봐야겠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맞춰서 개편을 하겠죠. 그리고 이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섹터가 올라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런 걸 보는 게 낫겠죠. 아,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드론 쪽에 좀 몰리겠구나. 그리고 국토부가 현대하고 손을 잡았답니다. 현대 26년까지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겠다. 예, 로봇 배송입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도 로봇이 막 서빙하고 있잖아요. 로봇이 좀 다가와 있다.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따라오는 사회적인 이슈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뭐랄까, 이건 다음에 얘기하시죠. 예. 자, 로봇 배송이 이제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일단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어요. 전국을 30분에서 1시간 내 초단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드론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하늘길도 열어야 되고 또 교통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뭐 산적해 있지만 일단은 요 키워드를 가지고 정부가 기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못난이 통화된 원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주요국 중에 최악이다. 원화는 변동성 강한 통화로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예,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그러면 요 말이 맞다면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면 외국인이 굉장히 싸게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죠. 이게 결국 최근에 한국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수개월 내 1200원 안착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무의미하고요. 예, 뭐 거의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전망을 제기하고 있겠죠.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등락률을 보면 한국 다음이 태국, 거의 아시아에 포진해 있습니다. 즉 강달러가 다시 그 재현되고 있고, 근데 이대로 쭉쭉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달러 인버스 가지고 있잖아요. 자, 삼겹살에 냉수 마셔야 되나? 소주 한 병에 6,000원 시대 온다. 예, 그 주정 관련주들이 올랐죠 오늘. 근데 이걸 조사해보면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 과반수 이상이죠.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 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항상 부자들은 전가를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죠. 전가를 해버립니다. 물가 올랐어? 소주값 올려. 원자재값 올랐어? 소주값 올려. 뭐 지금 뭐 그릇값 뭐 인건비 올랐어? 그럼 밥값 올려. 이렇게 전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냥 돈을 풀고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시차가 있거든요. 돈을 풀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기가 부양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막바지 단계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좀 지켜보시죠. 이건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고, 이거는 진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세와 돈을 보는 거죠.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석가나 큰 돈들은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구나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속보 이런 것도 나왔어요. 합참,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안타깝네요. 이런 게 악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가 그만큼 좀 사람들 눈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HLB 주가가 물적 분할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물적 분할은요, 굉장히 언론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적 분할 대표적인 거.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죠. LG화학 주가가 작살이 났잖아요. 참. 근데 이번에 물적 분할했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달라요. 예, 지분이 다릅니다. 물적 분할은 그냥 떼서 나가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떼서 나가는 만큼 나한테 주식을 줘요. 인적 분할한 기업에. 그 두 개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면 나 손가락 빨아야 되고, 인적 분할하면 나한테도 주식을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HLB가 선박사업 물적 분할한답니다. HLB라고 하면 다들 리보세라니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HLB의 원래 사업은 그 선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버 같은 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적자를 좀 계속 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19일 날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선박 사업을 물적 분할해 비상장 법인 HLB ENG로 신설한다고 공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라인을 그렸던 곳이 있잖아요. 요 노란색 라인, 요 네모 그림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닥이다. 예. 바닥 같은 소리 하네 라고 했지만 바닥이었다. 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는 이거 약간 9일째랑 비슷한데 여기 횡보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오버슈팅이고요. 횡보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 오버슈팅, 언더슈팅에 대한 그냥 반발력이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페이크가 발생했죠. 여기 페이크. 예,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페일러 스윙. 그 추세를 다 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다시 여기서 올라가 버렸어요. 물적 분할 이슈는 아마 이쯤에서 알았을 겁니다. 물적 분할하려고 준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마크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매수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예. 약간 요렇게 봤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여기를 깨고 잠깐 내려가는 걸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 상한가를 간 이 HAB지만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트랩 스윙이 발생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린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쌍바닥을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추세보다 좀 다르게 움직인 거고, 이거는 작전 세력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요 양봉이 발생했고, 요 양봉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격대는 사실 뭐 되게 단순합니다. 예, 전저점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홀딩이에요. 이거는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종가 부근에 샀거나 상한가 부근에 샀으면 좀 골치 아프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횡보 라인 중앙에 사버렸어요. 예. 거의 중앙입니다. 여기 샀으면 중앙에 샀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애매해진 거죠. 근데 추세가 그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상한가를 간 거라서 추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죠. 예. 종목 분석 영상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 썸네일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잡았던 주제가 HLB였어요. 근데 이 HLB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 트랩 스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지를 한 다음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벌써 상한가를 가버려서 퇴색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 당분간 홀딩할 거다.